이에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나선 자광이 최근 대주단으로부터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공업용지 용도 변경을 심의하기로 했던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다시 열리게 될 전망인데요. 자광을 둘러싼 금융계 변수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오현숙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미 열렸었던 거죠? 네, 9월 26일에 열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어떤 안건들이 다뤄졌었나요? 완주 공공청사 결정안과 익산 완공 온천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전주시 도시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인데요. 이 안에 대한방직 개발이 있어서 중요하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안건을 다루는 날이었네요. 네, 예. 각 시군마다 중요한 도시 계획을 세우는데 이를테면 중요하게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건이 올라왔고요. 그 중에서도 이 전주시 도시 기본 계획에는 전주시 개발에 대한 많은 그 사업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중천의 유원지 개발, 그리고 대한방직 개발, 그리고 전주 종합 경기장 개발까지 많은 내용이 담겨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안건이 다뤄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특히 대한방직 그 부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이 또 담겨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대한방직이 지금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 그 일반 공업지역을 네.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그날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나요? 수용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상업용지 배분 등, 그러니까 상업용지가 전주시에 여러 곳으로 배분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생활권으로 배분돼야 된다는 것과 그 아중 저수지를 유원지로 농림축산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중천 유원지 사업은 배제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권고 사항으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 계속 시민사회 단체로부터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네. 공공기여량의 그 산정 문제와 사용 방법 그리고 타워 시설 등을 책임 준공에 대한 이행 담보를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 내용이 담겨진 수용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아, 그때 도시계획위원회도 책임준공 이행 담보 이 네, 얘기가 권고. 나오는데 네. 권고. 네. 근데 뭐 일단은 공업용지에서 준주거 용지, 그다음에 상업용지로의 용도 변경을 그날 그러면 승인을 한 거죠. 네, 그때 승인이 되었던 거죠. 네. 근데 이 결과가 뒤집어졌어요. 네. 그리고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된 네.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네.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30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조례나 기본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회 과반이 의결 정족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회의를 세 가지 안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2시에 시작해서 이 전주시 기본계획까지 할 때는 오후 7시가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참여했던 위원들이 중간에 이탈을 해가지고 의사 정족수를 못 채우는 14명이 심의하고 의결을 해서 이게 회의 규정에 어긋난 회의 진행을 했었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출석 때하고 의결 때하고 다 정족수의 과반을 넘겨야 하는데 출석은 과반을 넘긴 채 시작을 했지만 정작 의결할 때는 이제 몇 분들이 빠지면서 과반을 못 채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원님께서 조지사에게 도정 질문하실 때 문제 제기를 하셨던 거고 네. 최근에 이 결과를 이제 도가 다시 받아들여서 회의를 다시 하기로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다고 저는 본인은 주장을 했었는데 전북자치도 공무원들은 이게 어긋나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서로 이제 다투는 과정에 있어서 저도 이건 그 의회에서 회의를 계속하고 회의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회의 방식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어기고도 본인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제가 변호사 8분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하게 하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도정 질문을 했던 거고 이 부분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니까 판례도 나와 있더라고요. 의사 정족수는
개회할 때부터 심의, 의결까지 계속 충족해야 된다는 변호사 자문이 있었고 지방법원 판례와 대법원 판례까지 이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도지사께 질문을 했더니 의결 정족수에만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지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와가지고 이게 뭐 변호사의 의견이 갈린다고 하는데 그건 도의 입장인 거고 저희 입장으로는 이건 분명히 어긋났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법에 서로 갈리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재심의를 한다는 입장으로 다시 돌아선 거죠. 변호사 8명의 의견을 구하고 나서야 겨우 그 의견이 반영이 됐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도지사한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도 계속 인정을 안 타가 이제 도정 질문이 마치고 나서 본인들이 이제 검토를 하니까 의견이 갈린다고 하지만 이거는 의견이 갈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심의위 날짜가 다시 잡혔어요. 네. 11월 5일 날 네. 다시 심의가 잡혔는데요. 네. 그때 재심의를 한다는 입장인데 저는 지금 대출 상환 이런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2달 이후에 이걸 심의하더라도 심의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제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자광이 대출의 전액을 대주단에 전액 상환해야 된다. EOD가 발생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난 12일까지 자광이 이렇게 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 기한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대출을 해줬던 기관에서 기한 내 이익 상실이라고 선언을 한 거죠. 대출금을 갚아라. 네. 더 연장을 해주지 못하겠다.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고요. 자광이 견실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 자산이 1조 3,079억인데 부채가 1조 3,362억 원이어서 순 자산 총액이 마이너스 286억 원이고 그리고 단기 차익금은 2023년 7월 현재 3,686억 원을 PF 대출금으로 받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2,700억 정도를 기한 내 이익 상실 선언을 한 상태이고 1,000억 원 넘는 것은 롯데건설이 보증을 섰는데 이것도 롯데건설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금융회사에 갚은 상태입니다. 롯데도요? 네. 그 사실은 대주단이 이렇게 상환 요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그러죠. 지난해도 있었는데 네. 지금 올해하고 지난해 상황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23년 10월에도 이제 대출금 만기여서 이런 상황이 어쨌든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그런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네. 그때는 그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이게 사업성이 그때까지도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변한 것이 롯데건설이 여기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는 몰라도 본인이 보증 섰던 1,046억 원을 현금으로 갚은 상태이고 그리고 롯데건설이 그렇게 발을 빼려고 그러니까 판단을 하니까 다른 그 금융권에서 지금 기한 내 이익 상실을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대목 때문에 롯데건설도 사실상 이 사업에 손을 떼는 게 아니냐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대목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보증을 서고 대출을 연장을 해줬겠지만 보증 선 곳에 그냥 그 롯데건설이 현금으로 갚은 상태이고 롯데건설이 그런 행보를 취하니까 자광을 믿고는 우리가 PF 대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대출 상환을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부 기조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뭐 특정해서 자광을 뭐 노리는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어찌됐든 건설계 전반에 있는 그 PF 건전성 확보에 좀 나서는 좀 분위기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내용이 어떤 거였죠? 그 금융감독원에서 부동산 PF 대출로 인해서 건설업체가 너무 부실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사업성 평가를 좀 하고 최종 등급이 유의 및 부실
의뢰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재구조하고 정리할 계획을 하고 2025년 2월까지 이걸 마무리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해서 자광도 이를테면 자광은 회사가 뭐 어디에 매출을 올리거나 그런 회사가 아니고 대안 방지 개발만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그 자광도 지금 사업성이나 그런 걸 따졌을 때 PF 대출 이를테면 그거에 부실 기업에 해당한다고 금융감독원에서 좀 파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구조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제 자광하고 직접 저희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12월까지는 시간이 있다. 아직 그 사이에 해결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협상 기간이 2달을 줬거든요. 은행권에서 대출해준 은행권에서. 근데 이제 그 자광의 그건 얘기일 뿐이고 그냥 들리는 전언에 의하면 협상은 끝났다. 그리고 2달을 연장하더라도 이게 다시 살아날 가망성은 없다고 하는데 자광 입장에서는 이 2달의 기간이 이 기업이 사느냐 안 사느냐 못 사느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는 우리 분명히 2달 만에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롯데건설이 빠지더라도 다른 시공사를 모집하더라도 이 2달 만에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상황 판단을 봤을 때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 사업만 전체 규모만 봤을 때는 6조 원대. 네, 6조 2천억 원. 네. 그리고 PF 발생했던 부분이 이제 3,600억대. 네. 였는데 만약 이들 기업들이 싹 빠지면 그러니까 대주단도 빠지고 또 롯데도 빠지면 바로 이 부분을 대신해서 설 수 있는 기업이 또 다른 대주단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건설업계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건설업계 그 분위기를 봤을 때 롯데 건설뿐만 아니라 그 대기업 건설사가 거의 힘든 상황이거든요.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건설업이 지금 계속 침체기에 있는 상황에서 롯데가 이를테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비슷한 사업들을 펼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산에 뭐 롯데타워 건설이라든지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좀 가망성이 없는 사업들에 롯데건설이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롯데건설이나 이렇게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있어 다른 건설사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할지 그건 판단을 해봤을 때 참여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하더라도 시공사가 다시 생기더라도 지금 롯데건설과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그냥 백지화되고 다른 시공사가 선정됐을 때는 다른 시공사와 협약을 다시 맺고 어떻게 개발하시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기간 내에 다른 시공사가 있더라도 와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의원님은 그 도시계획위원회 이 심의 자체를 최대한 미뤄야 된다. 그 미뤄야 한다라는 기점이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12월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는 계속 급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광이 이렇게 사업성이 없더라도 기본 계획을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을 통과시키는 것은 자광이 그렇게 뭐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를 용지를 바꿔서라도 개발이 최대한 잘 될 수 있게 행정 절차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본 계획을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 협상 기간인 두 달이라도 미뤄서 이 도시 기본 계획을 다뤄야 된다, 심의를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게 그 용도 변경 또 그것이 이런 그 각 구역마다 미칠 영향을 보는 것이 도시기획위원회의 역할인데 이 사업의 가능성마저 진단하고 용도 변경을 심의하는 게 과연 권한 밖의 일이 아니냐라는 궁금증 그런 문제 제기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뭐 보시나요? 공무원들은 네. 그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아까 용도 변경 정도 큰 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2달 정도는 그 도시계획 심의에서
그렇게 하나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어쨌든 행정 절차를 갖추는 게 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 플러스 그런 위험성이나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런 네. 부분까지도 제고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리고 2달 정도를 미뤘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달 후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2달 자광은 협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협상이 저는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는 미뤄야 된다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제가 2달이라고 표현한 거는 최대한 미뤘을 때. 그리고 이제 사실은 11월 5일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거고요. 네, 이제 11월 5일 날 회의가 이제 소집 문자가 왔는데 네. 30명의 그 위원들 중에서 전문가 그룹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건설 쪽에 뭐 교수로 재직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11월 5일 날 회의가 소집은 됐지만 그분들이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좀 열릴 수도 있고 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해요. 너무한다. 특정 기업 죽이기 아니냐.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혹시나 또 엎어지면 과연 누가 전주에 투자를 하고 개발을 유도할 것인가. 또 외지 자본도 들어와서 전주도 자꾸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변화되는 모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발전되는 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뭐 공공기여랑 산정부터 그러니까 1조를 이득을 받아간다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 기여금은 2,300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좀 더 이를테면 공공기여량을 명확히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 산정 금액을 더 해야 된다는 것과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을 좀 얘기하는 거지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대한방직 부지는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7년 이상이 이 행정 절차에 걸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산되면은 사기업이 이렇게 개발은 할 수가 없어서 공적인 체계에서 LH공사나 아니면 전북개발공사가 이 부지를 공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최대한 이익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자광이 내세웠던 것은 원래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를 관광 부지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153층에 타워 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그걸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현실 가능하게 시민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개발 방식으로 사기업이 이익도 취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되었으면 한다는 게 원칙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득되는 아파트는 본인들이 지으려고 하는데 타워나 이를테면 백화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약속되어진다고 하면 현실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반대를 하지 않겠죠.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죠. 근데 현실 가능성이 없는 타워 개발이든지 지자체를 상대로 좀 거짓말을 한 사례가 부산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뭐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오연수 의원님은 사실은 평소에도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예리한 의원님으로 소문났던 분이신데 마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장 좀 도에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11월 5일 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대한방직 부지개발이 담겨 있는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심의를 좀 미뤄졌으면 하는 요구를 좀 할 거고요. 그 국에서 통하지 않으면 김관영 도지사께 좀 면담을 요청해서 이 부분에 중요한 점을 좀 설명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좀 심의를 밀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정도에 이게 협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를 좀 논의하는 그런 토론회 장이나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시민들을 공론화하고 그런
좀 의견들을 도민께 알리는 그런 토론회도 좀 진행할까 합니다. 네, 앞으로의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연숙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